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의 최재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총 3부에 걸쳐서 이 최재원이와 함께 전남 도정의 전만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함께 하실 분 바로 우리 전라남도의 수장이시죠. 김영록 전남도지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국민 배우 우리 최재원 진행자님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방금 네. 전라남도의 수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는 말이잖아요. 그건 전라남도의 최고 심부름꾼 김영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늘 우리 도지사님은 제가 두 번째 뵀습니다마는 그때 첫 인상도 되게 좋으셨던 게 늘 겸손하시고 우리 전남 도민을 위해서 늘 밑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역시나 그 느낌은 또 변함이 없군요. 이제 겸손하거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네.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네. 노력하는 거야. 또 그 이상의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굉장히 바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올 한 해 또 많은 일이 있었죠, 지사님. 예, 그 공인의 시간은 항상 이제 정해진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바쁘고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 관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간부들께서 비서실장하고 상의해서 일정을 잡으면은 네네. 저는 배우거든요, 배우. 최종 우리 도민들과 접점에 서서 제가 우리 간부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 하는 거고 행사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일정이 바쁘긴 하지만은 제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간부들이 컨트롤하고 네. 저는 우리 간부들이 감독 역할을 잘 해주면은 멋지게 나가서 잘하는 배우입니다. 배우. 네, 배우. 직업이 저랑 같아져. 그리고 그 소위 그 간부 뭐 보좌진 이 팀. 예. 이 팀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스케줄대로 계속 움직이실 때는 그래도 이게 너무 버겁다. 아니면 조금 더 박차를 가해보자 이런 얘기는 또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어쩔 때는 조금 힘들 때는 네.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 엄살 이런 생각이 들 엄살 때도 그런 게 아니라. 예. 내가 어제 저녁에는 좀 힘들었는데, 우리 간부들이 좀 내 사정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단벌 시간은 좀 주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이미 정해진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미 시가 하사를 떠났다. 그럼 가야죠. 그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가야 되는 거고. 네네. 또 항상 우리 도민들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간다.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우리 도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사님 올 한 해에도 벌써 2021년이 한 달하고 한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올 한 해 또 많은 일이 있었었는데 좀 소회를 좀 듣고자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또 이렇게 도정 운영을 하시면서요. 제일 우리 도민들이랄지 우리 국민들이 가장 화두가 된 것은 이제 코로나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이제 11월이 됐으니까 벌써 1년하고도 9개월째 코로나 상황인데요. 이렇게 길지 몰랐네요, 지사님.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래도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어려운 긴 시간을 정말 잘 협조를 하시고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가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분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자영업하신 분들, 또 코로나 상황에서 또 어려운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가장 큰 타격을 받으신 그런 분들이 항상 저희들이 걱정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계시는데요. 조금만 좀 힘을 더 내시면은 이제 지금 현재 정부도 코로나 상황에서 일상 회복하면서 경제 살리겠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코로나 방역 수칙은 잘 지키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라남도가 내년, 내후년 2년간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전라남도 방문을 해. 이렇게 해서 일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 전라남도에 많은 관광객과 내방객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힘을 좀 내주시면은 우리 전라남도가 밝은
미래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전남 도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또 지사님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쪽으로 저 긴 터널의 끝이라는 느낌도 있고요. 또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왔으니까 많이 이제 참고 버티셨으니까는 이제 막판에 힘을 내시고 또 방역 수칙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전라남도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오신 우리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성과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민들에게 큰 환영의 목소리가 이제 됐던 게 바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무려 사건 발생 7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쁘시면서도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금년에 들어서 우리 도에 관련된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네. 정말 우리 도민들의 수건 사항이 해결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순 11.19 사건 특별법이 통과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 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또 통과됐고 최근에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네, 네, 이런 법은 우리 전라남도만 해당된 건 아니지만은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73년 동안에 한 맺힌 우리 여수 순천 11.19 사건 네. 이 유족들과 그 가족들의 이 맺힌 한을 풀어주고 네. 또 진상 조사를 통해서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는 여수 순천 11.19 사건 특별법이 이제 국회에서 20년 만에. 네. 20년 만에 20년 동안 표류하다가 이제야 이번에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통과된 데에 따른 도민 보고 대회도 했고 네. 또 지난 이제 11.19 현재 정부 기념일은 안 됐습니다만은 지난 여순 사건 기념 행사를 네. 여수에서 이제 우리 도의 행사로 도의 행사로 이렇게 유가족 전체의 뜻을 모아서 네. 추념식을 치렀는데 네. 이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처음 갖는 추념식이었기 때문에 더욱 뜻이 깊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2018년 또 도지사 된 뒤에 네. 여순 사건 그 추념식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처음으로 참석하신 거죠? 네, 참석을 했는데 저는 네. 뭐 별 그런 것은 모르고 네. 여기는 그래 도지사가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참석을 했는데 도지사가 처음 참석했다는 저도 그 얘기 거예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예. 그다음에 정부가 한 번도 이 여수 순천 11.19 사건 그 한 맺힌 상처를 어루만져 상처에 주지 대해서 않았군요. 한 번도 어루만지고 네. 또 사과의 뜻을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은 국가를 대신해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하고 네.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특별법인데 예.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네. 그 후속 조치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또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또 피해자 명예 회복이 과제로 남아 있듯이 그 뒤에 이제 따라오는 후속 조치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네. 그 후속 조치가 이제 결국 특별법이 됐기 때문에 네.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월 달에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야 되고 네. 전라남도는 실무위원회가 구성돼서 이제 조사에 착수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피해 결과를 확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우선 국회에서 그게 관련된 예산을 이번 국회에서 심의해서 확보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피해 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을 하고 네. 2차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도 차원의 추념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정부 기념일로 해서 네. 정부의 공식 기념 행사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확대돼서요. 그런 게 네.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기념 공원이랄지 기념관이랄지 우리가 추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잘 모아서 후세에 네. 물려주는 또 교육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기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앞으로 잘 마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사님, 또 우리 전라남도 하게 되면은 아름다운 섬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지사님께서도 고향이 또 아름다운 섬 완도 출신이시잖아요. 네, 완도는 빙그레 웃을 완이라고 해서 빙그레 웃는 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완도군 고군면 제가 덕동리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우리 마을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노량해전에 출전하시기 전에 네. 삼도 수군 통제의 번영이 있었던 마을입니다. 예. 그래서 역사적인 마을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수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네. 얘기 나오신 게 말인데 혹시 유년 시절 때 어떠셨던 생활을 유년 시절에는 제가 생각에 섬에서 태어났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섬이라고 하지만은 땅이 있죠, 육지가 있죠. 네, 바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바다에서 놀고 또 우리 동네는 큰 사장나무라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나무 밑에 가서 논다든지 정말 너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너무 많아요.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릴 때는 배만 그렸습니다. 보이는 게 다 배였으니.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가장 좋게 보이는 것이 여수 다니는 배, 부산 다니는 배. 그 배가 가장 멋지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 배만 미술 시간에 그렸던 섬 소년이었습니다. 네네. 요즘에 왜 사람들의 그 추세가요, 지사님. 그러니까 많이 북적북적해서 완전히 방년대대로 놀고 오는 것보다도 좀 힐링하고 가족끼리 연인끼리 조용히 이렇게 오붓하게 지내고 오는 그런 시간에 부합되는 장소가 또 섬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최근에 국내 유일의 섬 전담 기관으로 섬 정책 컨트롤 타워인 한국섬진흥원이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또 큰 성과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예. 네. 우리 이제 섬에 대해서는 이 섬 주민들이 아니면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의 예를 들면 국토부랄지 또 행정안전부랄지 문화체육관광부랄지 해수부랄지 몇 군데에서 섬 정책을 이렇게 분리해서 분야별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섬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좀 함께 하면서 섬 정책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좀 연구해서 조사 연구하고 그것을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도 이미 섬 정책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제 너무 해안과 섬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는 나라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섬에 대한 포괄적인 종합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섬발전진흥원이 목포에 설립이 돼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 전체 우리 3,300개 이상의 섬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섬 정책을 컨트롤하는 종합 정책 컨트롤 타워가 된 셈이죠. 네네. 이렇게 기쁜 일에 더욱더 이렇게 크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라고 박수 한번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천원 여객선이라고요, 지사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운임 뱃삭이 천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건 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또 거기를 관광 가는 그런 분들에게도 많은 또 활력을 불어다 넣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육지는 사실 철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도로가 많잖아요. 도로가 많은데 섬에는 도로는 없어요. 섬까지 가는 것은 백길로 연결되는 단지 거죠. 백길이죠. 백길로 연결되는데 그 백길이 민간 여객선사에만 맡기고 있으면은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고속도로도 없고 국도도 없으니까 국가가 섬에 다리 놓고 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여객선에 들어가는 운임 일정 부분은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보조를 좀 해왔어요. 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천원 버스 그를 운영하는 일선 지자체도 있고 100원 택시라고 해서 쿠폰을 줘가지고 그래서 약간 아이디어를 또 100원 택시 하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네. 섬 주민들은 그러면 100원 택시에 해당되는 제도가 없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1,000원 여객선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응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좋으실까요? 굉장히 좋죠, 반응이. 네네. 그런데 그 반응은 네. 섬 주민들에 한해서 좋아요. 아, 왜요? 섬 주민들만 혜택이 있으니까. 그 섬 지역의 주민들,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아, 네. 그분들은 1,000원만 내면은 어느 섬인지 갈 수 있어서 네. 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월달에는 7월달에 시작할 때는 우선 가까운 섬만 했는데 네. 그 차이도 먼데 있는 섬들은 요금도 더 비싼데 네. 내년 1월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너무 호응이 좋아서 안 되겠다, 빨리 하자. 그래서 최대한 땡겨서 9월 1일부터 전 섬에 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지금은 그래서 섬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육지 분들이 섬에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그 부분은 요금을 다 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나라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50% 지원하는 나라도 있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육지 분들이 섬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 네. 관광객도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는 네. 섬 주민들에 대해서 1,000원 여객선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섬에 갈 때도 한 50%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줄기차게 앞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라남도에 이제 의대에 이제 설립이 절실했었었는데, 뭐 순천에 뭐 순천대, 뭐 목포에 또 목포대에 많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약간 좀 표류한 것처럼 살짝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된 건지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정부와 이제 의사협회 간의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맞습니다. 논의를 했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좀 더 논의를 이어가기 어려운 점도 있었고, 네. 아시다시피 이제 의과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레지던트 의과대학생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반대가 강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거기 밖으로 너무 신경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는 상황에서 진정되면은 논의를 하고자 하자고 계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이 논의를 해주세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너무 오래 가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 가니까 빨리 좀 논의를 해주세요 하고 있는데 이제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 전라남도가 유일한 시도인데요.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는 의과대학을 해주세요 하는 게 저희들 여론조사 해보면 국민 70%가 찬성합니다. 그렇죠. 그 누가 들어도 당연하다. 거기가 없었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정부 방침은 의과대학생 졸업생을 늘리지 않은 것이니까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방향. 그렇게 하면은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고도 쉽게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방법은 예산은 저예산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을 놔두고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의과대학 먼저 신설하고 의과대학 신설이 먼저고 우선순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정원을 이렇게 조정하고 늘리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하는 게 저희 전라남도 주장이고 그런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정협의체 가동이 되면은 빠르게 이 문제가 꼭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는 서남권, 서부권, 동부권 이렇게 의과대학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좀 서로 이제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됩니다는 경쟁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지난 6월달에 목포시장, 순천시장, 순천대학 총장, 목포대학 총장 만나서 네 분이 합의를 해서 전남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의과대학을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것은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의서까지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정말 우리 전라남도가 저렇게까지 절실하게 하고 있다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협의되면은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사님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전남 도정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의 최재원이었습니다.